침묵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 베이징의 침묵 이래가지고 어젠가 그제 그 김용범 정책실장이 페이스북에 긴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단 이란 전쟁뿐만 아니라 국제 질서가 어떻게 향후에 그 변화하는지 이것도 좀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글을 올리신 것 같은데요. 그 이를테면 중국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 거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이란과 중국은 굉장히 가까운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저 이란에서 수출하는 원유의 대부분이 중국으로 가고 그렇습니다. 있거든요. 근데 80%가 중국 입장은 예.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3월 31일서부터 4월 2일까지 시진핑 주석의 초청으로 국빈 방문하게 돼 있어요. 네. 이제 바로 이제 앞전에 VIP로 이렇게 모시기로 예정돼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예. 뭐 이 상황에서 굉장히 미국을 자극하는 강하게 발언. 자극하는 그런 반응을 내놓기도 쉽지가 않고 음. 또 국제 정세가 어떻게 돌아갈지에 대해서 네. 좀 신중하게 지켜보는 입장이 아닐까. 어차피 만약에 중국이 미국을 강하게 비판하거나 자극한다는 것은 네.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그런 충돌도 예. 염두에 둬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와서 임기 초기에는 중국을 강하게 때렸지만 예. 지금은 상당히 타협적인 국면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이 국면에 미국을 강하게 자극하고 트럼프를 자극해서 대립 국면으로 다시 돌아갈 거냐. 네. 특히 이 트럼프의 방문을 코앞에 예. 두고 있는데 예. 일단은 트럼프 방문 시까지는 네. 좀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긴 할 텐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요. 또 그 호르무즈 해협 문제에 있어서 중국이 협조 안 하면은 예. 뭐 방문을 예. 늦출 수도 연기한다. 있다는 식으로 얘기가 예. 나왔기 때문에 예. 좀 향후 며칠간은 예. 서로 간에 좀 그런 부분에 신경전을. 있어서 신경전을 벌이는 예. 그러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왔다 간 다음에는 중국이 완전히 급변침을 할 수도 있겠습니까? 아니 그거는 네. 향후에 거기에 정세에 호르무즈 해협이나 맞게. 중동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 달려 있죠. 예. 그리고 사실 지금 아무도 얘기는 안 하고 있지만 예. 이 전쟁의 가장 큰 수혜자는 예. 러시아하고 푸틴이라고 하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예. 호르무즈 해협이 이렇게 막히니까 그래서 국제 러시아산 원유가 원유 올라가니까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수출 판매를 통제가 풀렸고 풀렸어요. 한 달 동안 풀렸죠. 예, 풀렸고 또 가격도 많이 올라서 예. 지금 매일매일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고 있고 예. 또 더 큰 거는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던 트럼프에 대한 비난이 이제 사라졌어요. 푸틴에 대한 예. 비난이 예. 완전히 그러니까요. 푸틴이 어디로 전범이었는데. 사라져버렸잖아요. 예.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한테 와야 될 전쟁 물자들이 이제 다 지금 이란- 그 이란 쪽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도 어려워졌고 예. 또 그런 상황을 보면 유럽이나 나토 입장에서는 예. 도대체 이게 뭐냐. 우크라이나 전쟁을 빨리 종결하고 예. 소위 평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예. 오히려 트럼프는 지금 푸틴을 도와주는 일만 계속하고 있는 격이 예. 됐으니 예. 국제사회가 더 복잡해지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일단은 이제 파병 문제가 우리한테는 가장 큰 걸림돌이 이제 될 앞으로 것 이제 같고 저 핵심 이슈가 되겠죠. 되고 뭐 이 문제와 관련해서 민주당 차원에서의 의총이나 이런 걸 통해서 결정을 좀 해야 되겠는데 빠른 결정보다는 최대한 늦춰서 일단은 이 파병 문제는 먼저 예. 정부에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정부가 예, 정부가 검토를 해서 어떤 입장이 나왔다. 네. 만약에 파병하는 쪽으로 간다는 이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 국회에서 검토를 하겠지만은 예. 물론 그럴 수는 있죠. 우리 당이나 또는 국회 차원에서 이거 파병하는 거는 뭐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안 된다. 예. 입장을 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 국정을 책임진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먼저 정부에서 검토가 필요한 거고 정부는 그 전에 미국에서 어떤 요구가 공식적으로 오는지를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며칠간은 좀 두고 봐야 되는 그러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급할 것은 없다. 예. 그리고 차분하게 돌다리도 두드려가면서 일본이나 중국이나 또 프랑스나 영국이 어떻게 하는지 보면서 우리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예. 저 개인적으로는 예. 이거는 정말 하더라도 최소한 네. 하더라도 가장 소극적인 방법으로 하든지 아니면 안 하든지 해야지 명분도 없고 굉장히 위험하고 한 전쟁에 우리도 원유의 상당 부분을 이란에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저희가 예. 한 70% 정도를 이제 그쪽에서 들여오고 있고 또 이란도 중요한 예. 파트너인데 예. 또 한편으로는 저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러한 뭐 일본이든 우리든 영국이든 프랑스든 예. 뭐 군함을 추가로 보냈다 해가지고 호르무즈 해협을 막을 수 완전히 있냐? 그 통행을 풀 수 확보할 있냐? 수 있느냐? 개방할 수 있냐? 저는 회의적으로 보이거든요. 그 어. 해협의 그 예. 지리적 위치나 이란과의 그런 상황을 보면 거기 군함 예를 들면 몇 대를 더 보냈다 그래서 유조선이나 상선들이 거기를 통행할까? 예. 당연히 안 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겠죠. 예. 선사 입장에서는 단 몇 프로의 공격 가능성만 있어도 예. 치명적인 건데 그렇습니다. 사실 들어가면 다 죽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오는 거는 모르겠지만 예. 그 상황에서 거기를 들어간 유조선이나 상선들 또는 LNG선이 들어간다는 것은 그거는 좀 결정하기 쉽지 않은 문제죠. 사실상 트럼프가 5개국을 향해서 총알바지 하라는 거 아닙니까? 뭐 이제 더 끌어들이려는 거죠. 한마디로 자기 세력을. 예, 근데 우호 세력을. 근데 끌어들여 설사 더 이렇게 한들. 참여한들 예. 그 좁은 호르무즈 해협에 예. 이란에서는 뭐 진짜 목선이나 어선이나 또는 뭐 수중으로 드론 잠수함이나 무인 잠수함이나 이런 걸 보내서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고 그거를 군함이 몇 대 더 갖다 해서 해결이 완전 안 된다. 차단할 수 있겠느냐. 예. 쉽지 않을 거거든요. 쉽지 그리고 지금 또 상황을 보면 이란이 그 대리 세력들 예. 프록시 소위 거기도 지금 더 예. 활성화시키고 있잖아요. 특히 거기 예멘 지역에 네. 후티족이 예. 그 홍해 쪽을 오가는 배들을 많이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 후티족이 더 그쪽을 이제 활동을 활성화할 수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 나가 있는 우리 청해부대는 예. 홍해 쪽을 운항하는 우리 상선들 또는 다른 나라 상선들 보호하는 게 주 목적인데 예. 만약에 그쪽에서 후티족이 예. 활동을 더 강화하면은 예. 공격을 강화하면은 예. 사실 이 호르무즈 해협 쪽으로 가서 활동하기에는 예. 역부족일 수도 있는 거죠. 아휴, 큰일입니다. 큰일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대책이 없는 전쟁이 계속 지속되고 있어서 정말 그 정부에서는 잘 좋은 지혜를 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매우 어려운 숙제를 네, 받을 그렇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유, 시간이 다 돼서 의원님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슈퍼 301조에 따라서 조사를 개시한다는 거고 거기에 이제 우리도 대상이 네. 된다는 건데요. 저는 네. 이 슈퍼 301조는 우리가 물론 대처를 잘 해야 되겠지만 네.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다. 음. 기존에 우리나라가 여러 번 미국의 그 무역법 301조 소위 슈퍼 301조의 조사를 여러 번 받았거든요. 예. 근데 기존에는 대부분 단일 항목에 대해서 조사를 받았어요. 예를 들면 보험 시장 더 열어라, 와인 시장 열어라, 미국 지식재산권 더 보호해달라, 또는 농산물 수입 규제를 풀어달라, 또는 자동차 시장을 좀 더 개방하라 하는 식으로 개별 품목에 대해서 주로 조사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성격이 제조업 과잉 생산과 또 대미 무역 흑자 확대 부분에 대해서 불공정 무역 관행이 있느냐를 조사한다고 발표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만 상대로 한 게 아니라 이제 16개 나라를 한 거잖아요. 예. 이 16개 나라 중에 싱가포르를 뺀 나머지 15개 국가는 다 미국의 대미 적자국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다 미국한테 무역자를 많이 보고 있는 나라들이고 이걸 하는 핵심 이유는 그 국제 비상경제 권한법에 의해서 트럼프가 상호관세 부과했던 거를 미국 대법원이 2월 26일 날 위법 판결하니까 지금 대무역법 122조로 해서 그걸 5개월간 임시 조치 해놨잖아요. 그렇죠. 예. 그 5개월이 끝나면은 이제 이게 연장이 안 되니 그 예. 이후에 또. 어떻게 할까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 301조를 발동한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우리나라를 특별히 타겟으로 한 것이 아니고 예. 그 소위 기존에 부과했던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이걸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추가적인 더 큰 부담 우리한테는 없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제 미국이 우리에게 다소 불만을 가졌던 대미 투자 특별법이 지난 12일 날 본회의에서 통과됐잖아요. 네. 이제 미국과 이제 대미 투자에 대해서 협의할 일이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이 원만하게 진행이 된다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한테 뭐 301조를 가지고 더 큰 압박을 가할 그럴 이유는 별로 없는 거죠. 네. 어쨌든 지금 그 방미 중인 김민석 총리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USTR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를 만났는데 특별히 한국을 타깃으로 한 것은 아니다.
이제 이런 발언을 끌어낸 것 같습니다. 여튼 네네. 예,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무역이면 무역, 전쟁이면 전쟁, 또 국내 현안도 너무 많아서 정치인들도 매우 바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